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칭 개혁신당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수신료 폐지를 내놨는데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만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방송과 경영 양쪽에 전문성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의 무경력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문기자 출신인 박민 사장 인선을 두고 언론노조와 야당 등에서는 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물론 언론의 정상화다 이런 주장도 부딪혔습니다. 자, 사장 임명 동의제라는 것은 이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방송사 구성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7년부터 SBS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1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원영석 단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는 방민방지법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준석 측 방송 패널 출연 활성화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그 언론 노조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장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그때 그 방송장악법이라 내용도 결국에는 이사회 범위를 늘리고 그 이사회 수의 추천을 각종 이제 방송 유관 단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방송 유관 단체를 내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방송 노조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게 많으니 결국 그게 방송 노조 장악법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반대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를 1호 정책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노조, 방송 노조가 이제 방송을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했을 때 그때 방송 출연을 이준석 측 패널들이 많이 했던 건데 그거를 다시 구현을 하겠다, 구현해야 된다. 아니면 본인들이 낙선하더라도 그런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송 노조, 언론 노조의 아주 호의적인 정책을 우리가 1호 정책으로 했으니 방송 패널에 출연시켜 달라. 뭐 이런 호소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정당 1호 정책이 뭡니까? 그 정당의 색깔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이니까 민생으로는 그 저출산과 관련한 공약을 내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 대통령에 반대해 가지고 이렇게 개혁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개헌 정도의 이슈는 던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그 이야기의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언론이나 미디어가 그 작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이제 그 법률안 정당 정책 1호에서 보이는 내용은 계속 자기들이 방송 출연 더 하고 싶은데요라는 호소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걸 정당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이게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출마한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대패한 겁니다. 그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 본인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 뭐 그렇게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뭐 자기들은 방민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이 1호 정강정책은 결국에는 뭐 선거가 어떻게 되든 일단 자기들의 방송 출연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도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수까지 뒀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한다고 하니까 바로 사직을 했어. 그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진짜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하는데 탄핵한다고 제기한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사직서 내버리고 그걸 바로 사표 수리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송에 대해서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물론 이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우리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너희도 똑같이 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비판점은 있다고 저도 비판할 점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어떤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눈살 찌푸리는 어떤 무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번에 차라리 어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등이 좀 정치권에 좀 이게 던져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정말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뭐 정권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고 또 이게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KBS는 뭐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뭐 이걸 다 떠나서 좋아요. 이렇게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신문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방송에 와가지고 저는 사장이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보여요. 그러니까 색깔을 맞출 수는 있고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색채와 비슷한 사람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방송 경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송국 내에서 아니면 방송 경영에 조금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공영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 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과방위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뭐 1,000억 원 이상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줄이겠다. 아니 장제원 의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줄이냐. 그분들도 다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정도로 이 방송 경영에 대해서 전혀 이런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인력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비용만 줄일 생각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방송의 질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1호 정책을 내놨는데 이건 좀 양 당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1호 정책을 이제 이걸 내놓은 걸 보고 사실 놀랐어요. 근데 물론 낼 수도 있지만 아까 원영섭 단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KBS하고 국한된 이제 좁은 문제인데 그런데 한편 또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픈 부분을 더 꼭 집어서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10개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선명 야당을 지금 지향하는 걸 정책의 형태로 계속 내놓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총선 지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보다 더 강력한 야당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매우 영리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MZ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다운 역량을 보인다. 자기 몸집이 큰 정당이 아닌 상태에서 작은 정당에서 본인도 표명했다시피 이 현 정부의 아픈 부분을 계속 끄집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왜 이 현 정부와 또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기 불만, 자기 변명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과거에 거대 정당이 했듯이 뭐 복지 뭐 그다음에 2050 플랜 뭐 이런 것을 갖고 그러면 완후부 댐으로 그냥 밀려가지만 실제로 보면은 현 정부가 아픈 부분을 핀셋으로 하나씩 그걸 한 10개 이게 도려내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조직 검사를 하듯이 이렇게 공약을 낸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접근법과 달라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1호 법안 개혁 그 정책이 가려면 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듯이 자기가 작은 몸짓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언론 지형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을 활용해서 굉장히 아까 정확한 말씀인데 자기 지형의 사람들이 프렌들리하게 기존에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 그 안에 녹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론 지형 자체를 반윤석열 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계속 또 여론전에서도 그런 부분을 쥐고 넘어갔다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21세기의 정치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와 언론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과연 윤석열 정부나 또 뭐 여당이 과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르는 척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인가 그런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아픈 부분을 도려내듯이 이렇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른바 방민금지법
그러니까 방송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짤막하게. 아니 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21세기 방송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영국도 수신제 폐지했습니다. 공영방송 끝나는 시대라면 디지털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히려 기존 방송의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방송국의 수입도 사실은 짤방이라든지 OTT라든지 거기서 다 라디오가 죽을 지경이에요. 네. 종편들이 다 라디오를 대신할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출 수 있느냐. 기존에 신문에서 오고 당에 충성하고 정치인들한테 프렌들리 했던 사람 그렇게 와서 무작위로 과거 방식으로 뭐 인원 줄이고 그런 것이 과연 개혁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뭐 나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더군다나 방통위원장을 그야말로 뭐 권역위원장 하신 분을 모아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비판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자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KBS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으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박권상 사장은 기계적 중립주의를 지키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잘 하셨어요, 사장을. 물론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겨레 신문 출신의 정현주 전 사장 그러니까 임기를 못 채웠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또 신문 기자 출신이 뭐 방송사 사장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랄까요? 이런 어떤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본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은데 우리 신인규 준비위원장이 보시기에 1호 정책으로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은 게 뭐 괜찮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10년 또 그 이상을 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크신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그 큰 기대에 비해서는 저는 매우 강론으로 너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고요. 저도 당연히 언론개혁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개혁이냐에 대해서는 전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권한을 가진 공적기구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이 똑같이 서로 장악을 추진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을 바로 세우고 다시 세우는 것은 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최우선으로 놔가지고 아까 김영주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반윤석열 전선에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익이 정치적인 이익이 그럼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아쉬운 저는 정책 선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권력이라는 것은 늘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자들이나 방송국에다가는 그 권력을 감시할 만한 자유와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어떻게 무한 자유를 언론에게 줄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될 문제이지 이거를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느 출신의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해야지 좋아진다. 전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동시에 무한 자유가 무한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전 언론의 행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도 무한 자유를 갖다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남용해가지고 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언론의 책임성을 그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언론에 대한 개혁이 너무나도 좀 미시적인 부분으로 좀 빠져가지고 전 이것으로서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KBS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뭐 사실은 사회기관 시설입니다. 그런 사회기관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은 뭐 저는 오히려 기계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좀 지난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긴급하게 비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박민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KBS도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전에 어떤 한쪽으로 경도된 그런 이제 불공정한 방송 상태였다. 그거를 뭐 계속 용납하는 거는 오히려 대선 때 그 보여준 국민들의 그런 그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도 이제 미디어, 뉴 미디어 뭐 이런 그 언론이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런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과 지형을 그전에 사실 좀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뭐 관료, 교수, 법조인 이런 분들이 약간 주류적이었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굉장히 양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인 걸 풀어나가는 주도권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의 1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당이라면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야죠.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방민방지법, 그냥 솔직하게 반윤법이라고 하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1호가 방송법 물음표. 윤석열 인사 비판하려고 1호로 꼽은 것 같음. 윤통이 제일 실패한 게 인사. 이런 댓글이 있고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없애서 전문성을 살려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낙하산 임명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의견이요. 자, 언론 장악하고 싶어하는 여야가 성찰부터 해야 합니다. 여야 공이 비판하는 댓글입니다. 자, 이준석의 방송 정상화 방안에 의하면 방송사 노조는 방송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노조와 협의하여 사장을 선출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자, 사장 임명 동의제 잘못되면 눈치 보고 끼리끼리 카르텔 형성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